안녕하세요. 순비지의 제주 농부입니다. 오늘은 마늘과 양파, 대파를 심은 텃밭인데요. 이제 추운 날이 지나가고 이제 땅이 풀리고 그다음에 이런 마늘, 양파에는 특히 첫 추비가 필요합니다. 대파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다비성 작물이고요. 하지만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딱 추비를 적당히 두세 번 정도만 시기에 맞게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있는 밭은 제가 아직 추비를 주지 않았어요. 저쪽 남쪽 밭에는 지금 마늘의 추비를 일찌감치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늘이 정말 많이 컸어요. 확실히 1차 추비를 주고 나서 비가 오고 나서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날이 푹해지면서 마늘밭에 그리고 양파밭에, 대파밭에 추비를 주셔야 되는데요. 추비는 추가비료입니다. 봄에 이제 추가비를 주셔야 돼요. 밑거름으로 넉넉히 주셨다고 해도 이 밑거름을 아무래도 양분이 다 작물이 빨아먹고 그다음에 땅속으로 유실되기 때문에 추가 비료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비 웃거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비성 작물들은 지금 시기에 날이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뿌리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웃거름을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특히 한 가지 성분만 요소만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셔도 작물은 잘 자라 주겠지만 한 가지 성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물이 너무 우짜라기도 하고요. 또한 이게 작물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주시면은 정말 효과적으로 추비를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물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주게 됩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작년 일찌감치 심은 양파입니다. 조생이고요. 만생양파는 이제 봄에 심어줄 겁니다. 조생양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무가 굵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칼슘과 가리, 칼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NK 비료를 주시고 칼슘 비료를 중간중간에 추비 주시면서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추비를 한 번에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칼슘과 가리와 부족한 질소 성분을 한 번에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요거는 자생 양파예요. 보라색 양파 많이 보셨죠? 이런 양파도 심으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색도 이뻐서 나중에 샐러드나 아니면 음식을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양파랑 이렇게 일반 조생양파, 만생양파를 봄, 가을에 심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추비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양파와 마늘을 심은 곳입니다. 이제 추비는 보통 가장 쉬운 방법은 NK 비료, 질소와 가리가 함께 들어간 그런 비료를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칼슘 비료도 함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옆면 시비로 칼슘도 하시고 밑거름으로 이제 추비로도 칼슘을 하시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칼슘을 공급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바로 이 비료 흡수율을 높이고 토양을 산성화시키지 않는 그런 비료를 잘 선택해 하셔서 그다음에 작물에게 뿌려 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비료 같은 경우에는 산성 비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료들은 아무래도 이 작물이 바로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질산태 질소라고 하는 비료를 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작물이 바로 흡수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이제 칼륨을 추가로 주게 됩니다. 이 마늘과 양파, 대파 같은 경우에는 이 알싸한 맛이 있어요. 그런 맛을 높이고 이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황산가리라는 것을 주셔야 됩니다. 염화가리도 주셔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염화가리는 이제 염분이 있기 때문에 작물에게 아무래도 조금은 연 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확량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추가 비료로는 황산가리가 황이 들어간 그런 비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추가 비료로 요소를 주지 않고 요 비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두 가지 비료인데요. 하나는 질산칼슘이고요. 하나는 황산 가리, 칼륨 고토입니다. 즉 황산 가리와 그리고 마그네슘이 들어간 비료고요. 요거는 수용성 칼슘과 그리고 질산태 질소가 들어가 있고 붕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섞어 주시면은 NK 비료가 되는 것인데요. 보통은 비료들은 칼슘과 혼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혼합이 가능해요. 가장 쉽게 뿌릴 수 있는 방법이 NK 비료를 주시는 게 좋은데 중간에 또 칼슘제를 뿌려 주셔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앤 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질산태 질소로 된 비료, 이게 바로 질산칼슘인데요. 요 질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요소 비료보다 흡수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10일 후에 4시간 내에 작물에게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생장을 촉진시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로 한 게 아무래도 질소고, 그래서 1차 추비로 질소 성분이 들어간 요소를 주시던가 아닌 이런 질산칼슘을 주시는 게 좋은데요. 질소 성분과 그리고 이 안에는 칼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물이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그다음에 조직이 단단해지고 병해충에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에는 꼭 칼슘을 함께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질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요소 비료와 다르게 대기 중에 휘산되지 않습니다. 즉 가스가 발생하지 않고요. 보통은 비료를 뿌린 다음에 며칠 후에 가스가 빠진 다음에 작물을 심으셔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다른 일반 비료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이게 또 토양 입자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질소 고정이 된다고 하는데 요것 같은 경우에는 질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토양 입자에 흡수되지 않고 유실이 적고요. 그리고 질소가 고정되지 않아서 작물이 그만큼 잘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수용성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슘은 효과로 보면은 세포병 및 조직 강화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작물의 품질을 개선해주고요, 저장성을 증대해줍니다. 그리고 수확량을 높여주고 상품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꼭 이 시기에는 요소도 필요하지만 칼슘도 작물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고요. 특히 이렇게 잎끝이 마르는 증상, 팁번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도 조기에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기 전후에 꼭 추비를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또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해서 첫 추비로 요소를 주는 게 아니고 질산칼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물에게 그냥 간단하게 칼슘을 뿌려주는 거죠. 보통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낮아서 그냥 뿌리게 되면은 효과가 적습니다만 질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뿌려주기만 해도 이게 녹아서 작물이 칼슘 부족 없이 잘 자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을 뿌려주게 되면은 내병성이 높아지고 내서성, 즉 더위에 이게 견디는 능력이 높아지고 내한성을 높여주고 열악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게 저항성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칼슘은 무조건 작물을 키우실 때는 꼭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토양을 구조를 개선시켜주고 토양 속에 이제 공기가 잘 들어가게 해서 그만큼 발근도 잘 되게 해서 품질을 높여주고 수확량을 높여주는 게 바로 요 칼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시기에 첫 추비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질소질 비료고 그리고 칼슘입니다. 그리고 칼슘의 이동을 돕고 그다음에 기형과를 예방해주는 붕소도 꼭 필요해요. 자, 요거는 질산칼슘이고요. 요거는 요소 비료입니다. 요소 많이 아시죠? 이걸로 이제 물에 녹여서 연면 시비를 하시기도 합니다. 효과도 좋고요. 그 요소 함량이 46%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농축입니다. 잘못 뿌리시면은 작물에게 닿으면은 이 비료 피해도 보실 수가 있어요. 추비는 조금씩 여러 번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두세 번 뿌려주시는데 그것을 조금 더 나눠서 여러 번 주시는 게 좋아요. 질소를 너무 과다하게 뿌려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장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병 발생이 많아지게 됩니다. 즉 썩은 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NK 비료를 질소와 가리를 잘 혼용해서 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월동 후에 땅이 녹고 하면은 아무래도 토양에서 이제 병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즉 잎마름병, 무름병, 균핵병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칼슘을 적절하게 투입을 해주셔서 이 작물이 더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적절하게 비 오기 전후에 꼭 살균제를 연면 시비로 살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렇게 산성비료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걸 산성비료라고 합니다. 그만큼 작물에게 뿌려주시면 좋긴 하지만 자주 뿌리게 되면 토양이 pH가 떨어지고 산성화가 됩니다. 요거는 요소비료입니다. 요소비료는 두 단계에 거쳐서 작물에게 흡수가 되는데요. 즉 요 요소태 질소가 암모니아태 질소로 바뀌면서 여기서 또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물에게 가스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또 암모니아태 질소가 또 질산태 질소로 바뀌면서 요게 땅에 뿌려주게 되면은 이게 토양 입자에 흡착이 됩니다. 달라붙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질소가 고정이 돼서 작물이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한 여기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이 암모니아 가스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이 돼서 작물에게 또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토양을 산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성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비료 같은 것을 뿌려주시게 되면은 토양이 산성화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요소비료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의 흡수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별도로 뿌려주셔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비료입니다. 하지만 오늘 뿌릴 요 질산 칼슘 같은 경우에는 토양 입자에 흡착이 되지 않아요. 달라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의
흡수를 도와 이게 상호 작용을 합니다. 토양의 산성화도 방지해주고 토양의 pH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뿌리게 되면은 칼슘 효과도 보실 수가 있고 토양 pH를 그대로 중성으로 유지시켜줘서 작물이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오늘은 요 질산칼슘과 함께 칼륨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질소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칼륨도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그네슘도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NK 비료를 만들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칼륨 비료는 한 3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화칼륨, 두 번째는 황산칼륨, 그리고 질산칼륨이 있는데요. 염화칼륨 같은 경우는 황산칼륨보다 염류 집적도가 2.5배 높아요. 그래서 염류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요거는 황산칼륨입니다. 유황이 들어가는 황산칼륨이에요. 요것 같은 경우에는 염류 집적도가 낮아서 노지 재배 작물에게 적합한 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 양파, 마늘에게 질산칼륨을 주시면은 칼륨의 흡수, 그다음에 칼슘의 흡수, 마그네슘의 흡수를 상호작용으로 돕기 때문에 질산칼륨이 들어간 그런 비료도 좋은 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늘 2가지를 심어 보았습니다. 하나는 남부형 마늘, 하나는 그 중부 마늘, 한지형 마늘입니다. 한지형 마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싹이 천천히 나오네요. 보통 마늘을 심으시면은 마늘 싹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요 마늘 속에 있는 저전 양분을 이용해서 싹을 틔우고 그다음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월동 후에 지금 시기에는 양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즉 이 시기에는 지금 싹이 나오고 한 50일 정도, 그 시기에는 아무래도 지상부가 비대해질 시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마늘싹이 새로운 싹들이 나오고 이렇게 상단 부분, 지상부가 비대해질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첫 추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양분 요구도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꼭 첫 추비를 주시고 4월에 그리고 추비를 또 주시게 되면은 그만큼 양질의 굵은 마늘과 양파를 키우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비를 주실 시기, 보통 15일에서 20일 첫 추비를 주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추비를 주게 되는데요. 그 시기는 요 마늘이나 양파의 구가 비대해지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한 50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생육 150에서 200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마늘이 굵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차나 3차 추비 같은 경우에는 질소질 비료를 좀 줄이시고 이렇게 칼륨질 비료를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황산가리라고 하는데요. 황산가리 성분을 좀 넉넉하게 주셔서 그다음에 이 구를 비대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칼륨은 마늘이나 양파에 구를 비대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비료입니다. 따라서 1차 추비는 이렇게 질산칼슘을 주셔도 되고, 저같이 오늘같이 이제 질산칼슘과 황산가리를 혼합해서 주셔도 되겠지만, 2차 추비 같은 경우는 질산칼슘을 조금만 주시고 황산가리를 좀 넉넉하게 주시게 되면은 마늘이 그만큼 굵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품질이 좋은 그런 마늘 양파를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요 2가지 비료를 섞어 주도록 하겠는데요. 토양의 pH가 떨어지면 그만큼 작물의 비료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토양의 pH를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비료를 뿌려 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요거는 질산칼슘입니다. 질산태질소는 바로 작물이 흡수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칼륨입니다. 황산칼륨인데요. 여기는 황이 들어가 있고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토가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광합성에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굴을 굵게 하고 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하는데 큰 도움. 혼합해서 비 오기 전에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작물 사이사이에 아무래도 비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는 이 비료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